이런 귀한 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국제개발 협력을 위해 일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단체가 이 든든한 동반자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관을 추천해 주신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님께 그리고 기아대책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을 주신 의미는 그동안 우리 굿네이버스가 30여 년간 경험하고 또 축적한 노하우를 그동안 공유해 왔듯이 더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라 하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 그리고 하나는 도전의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질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무한 경쟁과 그 안에서의 성과 그리고 보상 이 직원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 기업과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게 결국 본질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을 때 기꺼이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기꺼이 자기를 내어 던지면서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움직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일정 부분의 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는 사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는 조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부분은 도전입니다. 이 도전은 NGO의 특별한 유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NGO의 특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신속성, 민첩성 그리고 도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아무리 NGO가 신속하고 민첩하다고 해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이는 일정 부분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런 직원들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과정 없이 결과만 가지고 직원들을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외부에 누구를 만나든 굿네이버스의 특별한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도전입니다. 라고 누구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동안 우리 굿네이버스가 30년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 또 내외부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이제 굿네이버스의 특별한 문화가 이제 도전의 문화, 도전의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토목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면서 희망 편지 쓰기 대회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사실 초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획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을 때 기꺼이 CEO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매년 대한민국 100만 명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됐고 그 아이들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는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 굉장히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죠. 이제 제가 직원들에게 경영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는데 이제 올해 첫 화두로 던진 것이 공동체 그리고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무한 경쟁 그리고 더 촘촘한 평가를 통한 성과 보상.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 독식으로 치닫는 이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흐를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외부적 환경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 고민한 결과 공동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촌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만 매몰돼 버리면 상당히 한계가 있죠. 지구촌의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가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더 복합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런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해서 무관심해 보일 수 없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역량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 일의 참여자를 더 확장시키며 또 현장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방향을 찾자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업의 운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NGO답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이 안에서 더 특별한 팀워크가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얘기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고. 그런데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평가받고 보상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이룰 때 더 우리의 본질이 빛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더 역동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개발 NGO 종사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하는 일은 지향점이 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윤을 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각자의 노하우, 자산이죠. 그러나 NGO에 있어서 노하우는 자산이 아닙니다. NGO가 가진 노하우는 단체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이런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결과물이고 그 후원자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유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더 넓게 협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더 많은 소외된 아이들,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의 노하우를 더 많은 이 일을 하는 동종단체들과 공유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경제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했지만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있어서 앞선 유럽보다 상당히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뒤처져 있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그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정부가 국회가 그리고 우리 대중이 개발협력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에 대한 이해 또 우리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역사에 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또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 그리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에 우리 NGO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연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 NGO 현장에서 근무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개발협력 또는 이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수 있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지구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지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사고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성과 또 성공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할지라도 또 새로운 곳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그 방향성만 잃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경험들이 잘 축적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